안녕하세요. 정용훈 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정용훈입니다. 먼저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거버넌스 팀의 장이 되신 것을 축하해야 되죠? 이번에 거버넌스 팀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거버넌스의 적임자라는 전제하에 거버넌스와 평택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거버넌스 참 무거운 단어인데요. 어떤 분은 협치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 또 다른 어떤 분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툴이라고 말씀도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버넌스란 과연 무엇일까요? 거버넌스 말씀하셨듯이 참 무거운 단어죠. 좀 더 어려운 말씀 좀 하실 것 같은데 민주화된 의사결정 과정의 툴? 글쎄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말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글쎄요, 거버넌스는 가버먼트, 정부라는 어떤 것에 어떤 상반되는 개념으로서의 거버넌스인 것이죠. 18세기, 19세기에 존 로크가 그 정부에 반대되는 이야기로 시민사회의 사회가 도래했다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리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이야기할 때 행정은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이 행정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권한은 행정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 행정 권력과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모두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 권력이 아닌 시민 스스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자치권, 주민의 참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거버넌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낮은 차원에서 어떤 실무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시대에 그 주민들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버넌스의 새로운 정의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사례지로 서울시와 수원시가 이렇게 거론되고 있던데요. 평택시도 지난 7월 조직 개편 때 이제 거버넌스 팀을 신설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진 사례지와 비교해서 평택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수원하고 이제 인천 부평구청을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좀 다녀왔습니다. 수원시청 그리고 인천의 부평구청 갔다 왔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좀 부끄럽기도 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원시청은 좋은 시정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부평구청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그 컨셉, 이미지 자체를 지속가능 발전도시 부평이라는 단어로 캐치프레이즈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거버넌스 정책이, 우리 평택의 정책이 거버넌스 팀이 없었을 때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평택만의 거버넌스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때론 같은 현상을 보고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버넌스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쇼다 이런 말들이죠. 이러한 말들에 대해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좀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군요.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민의 삶과 정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글쎄요,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 공직자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행정의 가장 밑바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시민들과 함께 우리 시의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시민과 함께 그 정책을 하나씩 만들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것이 바로 거버넌스의 가장 기초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평택의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평택시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평택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택형 거버넌스의 기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평택다운 거버넌스를 실행하려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말씀하신 사항들이 잘 실행이 되려면 뚜렷한 목표 설정 그리고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이 거버넌스에 대한 실행을 위해서 세우신 목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오늘이 이제 저희 거버넌스 팀이 만들어진 지 딱 2주 되는 날입니다. 2주 딱 이제 업무 시간으로 따지면 딱 열흘이 됐는데요. 그 열흘 동안 우리 목표를 다 정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거버넌스 팀이 만들어지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3명인데요. 그 3명이 다른 지자체를 다니고 그리고 자료를 찾고 서칭하고 검토하고 공부하고 정말 그동안 2주일 동안 좀 거짓말 못해서 좀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팀의 목표를 이렇게 좀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택이라는 공동체가 평택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 평택에 존재하는 시민사회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거버넌스 팀의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2주 지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확고한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또 변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장차 더 기대되는 목표 프레이즈가 나올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제 로컬 거버넌스의 사례로 임실 치즈가 임실이요? 네, 임실 가보셨어요? 네, 임실 치즈. 임실 치즈. 치즈마을위원회에서 뭐 지역 농협과 학교 그리고 임실군청과 푸르밀이라는 유광업체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네. 이제 뭐 마을의 브랜드를 만들고 마을의 상표를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던데요.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근래에 회자되고 있는 뭐 세방화, 뭐 글로벌리제이션의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우리 평택에도 그렇게 추진해볼 만한 아이템이나 사업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저희 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지금 당장 저희들 눈앞에 닥친 일들이 2017년 내년도에 예산을 고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의 어떤 예산 사업을 좀 고민을 좀 했었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임실 치즈하고 로컬 거버넌스, 로컬 푸드, 로컬 거버넌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택의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팀이 생기기 이전에 거버넌스가 없었느냐? 절대 아니죠. 물론 평택에도 거버넌스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예전에 이제 저희 평택에 농악이 있는데 전국의 무형문화재 5대 농악이 대한민국 최초로 평택에서 축제를 했던 5대 농악 축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6대 농악으로 이제 하나가 더 끼어서 6대 농악 축제를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5대 농악 축제를 정책을 개발한 것이 시민사회와 공직자가 함께 연구를 해서 그 정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가장 훌륭한 평택형 거버넌스의 가장 훌륭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 알파탄약고 아시죠? 알파탄약고 연구회가 시민사회에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평택의 슈퍼오닉 이것도 그 로컬 푸드로 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말 아주 거버넌스적인 시민사회에 함께하는 정책이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다 시민들을 다 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 시민추진단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 담당 업무이지만 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 모든 것들이 거버넌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거버넌스 팀은 내년도에 3가지 업무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 거버넌스 평택시 공직자 거버넌스 포럼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택의 공직자들이 거버넌스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서 거버넌스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200인 원탁 토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운드 테이블로 해서요. 우리가 평택에 3개 권역이 있는데 3개 권역마다 200명을 사전에 모아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해서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행사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기획예산과의 시민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 제안 제도를 시민들이 직접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을 제안을 해서 그 정책을 실행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민 혁신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렇게 일단 3가지 정도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아 보입니다. 예, 좀 얘기가 길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많은 일과 그리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려면 아무래도 그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 개개인과도 접촉하고 서로 함께 손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바람 같은 게 있으시면? 아이고, 글쎄, 제가 시민들께 무엇을 말씀드린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민들께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시민 사회와 이제 지방 정부,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우리 지방 정부는 시민 사회를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민 사회 또한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두 부부 그리고 그 두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관계가 믿음이 깨지면 그 가족은 결속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사춘기 때 읽었던 책 중에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아시잖아요. 거기에서도 그 어린 왕자와 여우 간의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린 왕자 속에 서로가 서로를 길들인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길들인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시민과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택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했을 때예요.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공동체를 생각해 나가는 것. 믿음이 바로 우리 행정과 시민사회가 같이 가지고 가야 할 가장 큰 어떤 바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 정치인이 그 선거 말씀하실 때 이 사람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멘트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네, 아무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팀장님과 그 주무한 시에 큰 열정과 그리고 그 변화를 느낀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며칠 2주 동안 이제 보고 배우고 느끼셨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앞으로도 쭉 계속 이어주시고 시민이 주인되고 행복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부단히 이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